제이든, 스타트업 직원이 자기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값을 높인다. 스타트업 직원의 얘기인가요? 예진 PD 얘기인가요? 겸사겸사인가요? 네. 겸사겸사. 자,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면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스타트업 직원의 연봉을 높여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대표자인가요? 인사팀? 인사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해서 경영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걸 보고 몸값을 높여줄까요? 능력. 자, 여기까지 정리된 거 보면 스타트업 직원의 능력을 보고 대표자가 연봉을 높여주는 것이다. 대표자 입장에서 스타트업 직원의 능력은 뭘까? 능력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스타트업 대표가 스타트업 멤버의 연봉을 올려준다라고 내가 그 스타트업 대표의 빙의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스타트업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직원을 뽑았어.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맙고 제일 이쁠까? 매출 올려주는 맞아요. 돈을 벌어주는 사람. 결국에 이것들은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다. 스타트업 대표의 입장에서 스타트업 직원이 우리의 회사, 우리의 스타트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1순위겠죠. 그 다음은 뭘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장의 폭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돈을 벌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사람. 근데 직업의 분야, 그러니까 업의 분야로 보면 이게 돈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야의 사람들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인사팀이야. 그러면 인사팀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사팀은 연봉을 어떻게 올릴까? 정답. 돈을 벌어주는 직원을 잘 뽑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고 회로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 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왜 연봉 안 올려주지? 가 아니고 내가 개발 겁나 잘하는데 왜 연봉을 안 올려주지? 가 아닌 거지. 회사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다가가야 되는 거고, 인사팀은 내가 뽑는 멤버들 HR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얼만큼 뽑고 잘 관리했는가, 그 멤버들을 어떻게 잘 회사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로 성과 측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몸값을 높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회사에 돈 벌어주면 돼요. 혹은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돼요. 이거 두 개로 끝났죠. 근데 예외 케이스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년, 3년 사이에 몸값이 쫙 올라갔죠. 그러면 이 개발자들이 다 스타트업에 돈을 벌어주거나 뭔가 기여를 해서 이 몸값이 올라간 걸까? 사회적인 기류가 존재하는데 2년, 3년 전부터 스타트업 시장에 돈이 되게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잘 도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이 안 마른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마를 겨를이 없이 곳간에 돈이 계속 쌓여. 그렇다 보니까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괜찮은 개발자들을 모셔가려고 연봉을 막 높이기 시작해. 채용 조건을 너무 좋게 만들어놔. 신입인데 5천,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개발자들을 데려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나머지의 회사들한테는 괜찮은 개발자가 갈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개발자들이 1군에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괜찮은 개발자들을 데려가려면 연봉을 높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서로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개발자의 신입 연봉이 너무 높아져 버렸죠. 그리고 이직을 할 때 2, 3년 차가 제일 귀해. 2, 3년 차의 연봉이 점프업하기 제일 좋거든. 초반에 신입 연봉 잘 받고 2, 3년 차 뒤에 이제 몇 천씩 업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줄 수요자가 또 존재했어.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수 케이스다. 근데 그 분위기 자체도 사회적인 기류를 따라서 그렇게 막 연봉이 치솟았는데 요즘 어떠냐? 스타트업 시장에 투자금이 말랐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액 연봉을 주고 뽑은 신입 개발자들,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해본 것들이 그냥 학원에서, 아카데미에서 프로젝트를 자기들끼리 만들어 본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실무 경험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한 2년은 걸려. 근데 2년 뒤에는 점프업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신입 뽑아가지고 높은 고액 연봉 줘가지고 2년 동안 교육해놨더니 점프업.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스타트업 시장에 투자금이 마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신입 연봉을 높게 줘가면서 개발자를 채우고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점프업한 2, 3년차 개발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발자들의 연봉이 한참 막 부풀려졌다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기류도 존재한다. 근데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역량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을 어떻게든 해서 이 시스템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좀 약간 필수 불가결하게 이렇게 연봉이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도 점차 좀 사그라들고 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또 스타트업 투자 시장 또 괜찮아지고 하면 또 돈 잘 돌고 하면 이런 게 또 반복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예전만큼 그렇게 뻥튀기 되는 시장은 안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스타트업들이 한번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돈을 잘 준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개발자들 뽑아놓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뽑아놓고 보니까. 그럼 똑같이 또 돈 잘 돈다고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기류를 따라서. 근데 저는 개발자들도 계속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본인이 지금 연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본인의 능력으로 높아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류나 분위기를 잘 타서 본인들의 연봉이 높아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몸값을, 연봉값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앞서서 얘기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 결국에 돈, 프로그램을 왜 만듭니까? 돈 벌려고. 개발자들의 생각 자체도 돈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개발자여야 한다. 근데 그 관점으로 이동해보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줄 수 있을까? 개발자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고 회로를 어떻게 돌려야 될까? 개발자들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야 개발자들도 스타트업에 돈을 벌어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딱 정해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스타트업에 가지고 있는 고객, 우리의 월급을 주는 주체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의 고객은 왜 우리의 제품을 쓰는 것인가? 우리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 돈의 가치가 내 월급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회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영적 측면에서의 계속 사고회로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획자가 기획해놓고 이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시키니까 개발을 하는 건 계속 주니어로 머무르는 길이에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돼야 내 연봉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쌓여야 내가 CTO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험이 쌓여야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창업의 꿈이 있다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회사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회사원이 가지고 있는 몸값, 즉 연봉은 그 연봉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심리나 마인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목적은 결국에 돈에 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돈을 벌어주는 주체는 고객이다. 우리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내가 가진 업으로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저 왜 연봉 안 올려주세요? 찡찡댈 게 아니고 내가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다면 내가 우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서 매출을 개선하고 있다면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봉을 안 높여주는 회사는 나와야죠. 내 성과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몸값,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